3년 에너지를 좀 축적을 했으니까 올해 한번 크게 점프를 하지 않을까. 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빅파마들을 예약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김경남 대표님이 저희 채널 초창기에 나오셨었죠. 마이크로 디지털 김경남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3년 10개월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네.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예. 끝났고 벌써 코로나 끝난 지도 2년이 정도 됐으니까 시간 엄청나네요. 그때 오실 때 그 세포 배양백 네네네. 비닐로 된 그거 이제 예. 신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랬었죠. 기억납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제 궤도에 올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전보다 그래도 회사가 많이 또 알려졌고 그렇죠. 네, 많이 알려졌죠. 그 사이에 예. 가장 크게 어떤 게 좀 많이 달려졌을까요? 느끼시기에. 일단 보통 회사가 좀 바뀌었다, 예. 변화가 있었다 하게 되면은 크게 유형적인 것 그리고 무형적인 것 이렇게 예. 제가 이제 보통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형적인 것은 그때 저희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아직은 조금 매출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제품들이 좀 덜 갖춰지고 이제 네. 막 이제 하나씩 둘씩 모양을 갖출 그런 시기였고요. 예. 그때 비하면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연 2년간 흑자 경영을 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성도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은 확실해졌다. 이게 가장 큰 외형적이고 그리고 유형적인 어떤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뜻깊은 것이 무형적인 건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트고 파트너십 맺었고, 글로벌 기업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거나 해서 해외 비즈니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뿌듯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무형적으로 가장 큰 어떤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진단 장비 네네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특화가 되어 있었다가 네네. 이제 세포 배양기를 비롯한 네네. 이거를 뭐 바이오 프로세스 뭐라 표현하더라? 이제 예. 바이오 프로세스 또는 바이오 공정 우리말로 하게 되면 네네네. 그 사업이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고요. 이제 원래 했던 것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인데, 사실은 저희 회사 초기부터 제가 약 한 23년 정도 된 회사인데, 네. 초기부터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하긴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광학을 이용하거나 자동화를 이용하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네. 보통 말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또는 랩 장비들, 네네.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진단 장비들 이쪽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제품도 많이 있었고, 네. 바이오 프로세스는 이제 사실 사업화되기 시작한 지는 뭐 한 4년, 5년밖에 안 됐지만은, 저희가 R&D 시작한 지는 15년, 16년이 다 돼갑니다. 2008년부터 사실은 바이오 프로세스 뛰어들었고, 국내에서는 아예 거의 생소할 때 그때부터 사실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메인 제품인 셀빅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네네네. 판매가 되기 시작한 지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그렇죠. 시장에서는 신사업이다 보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도 있었고 기술 축적도 오랫동안 돼 있었고요. 바이오 리액터라고 네네. 표현도 하고 그 셀빅.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테인레스 엄청난 그 통에다가 네네. 대규모로 배양을 하던 걸 네. 이제 일회용 배양 네네. 백으로 맞습니다. 만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같이 장비까지 네네, 시스템을 맞습니다. 일원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이거 이미지 영상 좀 같이 지금 네네. 넣어드릴게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작년에 115억, 6억 정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100억을 넘겼었고 3년 전에 약 한 90억 조금 안 된 숫자를 달성을 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브레이크 이븐 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이제 이 추세대로라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대표님께서 네. 저희가 한 2, 3년 정도는 매출이 조금 좀 성장은 하고 우상향 있는데, 하고 있네. 그러다가 또 한 번 점프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이 된 다음에 점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올해 이제 작년까지 한 3년 에너지를 좀 축적을 했으니까 올해 한번 크게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기대도 해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네. 인도의 큰 기업과 네. 미국의 큰 기업 네네. 손을 잡아서 네. 그 관련된 매출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한 게
완전 작년에 일부 반영됐고요. 조금 예. 반영됐고 올해부터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많은 주주분들도 그렇고 그거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작년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못 모셨던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게 그게 네. 그 거래 맺는다라는 소문이 돌 때 많이 올랐다가 아, 예. 거래 다 이제 체결이 되고 나니까 네. 빠지고 네. 아유, 좀... 이게 바로 국장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네. 이제 또 얼마나 우상해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파커 하니핀 네. 이게 미국 회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잘 몰라가지고 어떤 회사예요? 일단 106년, 107년 정도 된 회사고요. 예. 본사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습니다. 예. 오하이오주가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독일계 후손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고 그래서 기계 산업이 조금 발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원래 전공했던 분야 중에서 이런 공작 기계라든지 네. 전통적인 기계 산업도 좀 많이 발전을 했던 지역이고요. 하여튼 그런 데서 독일계 후손들이 만든 회사가 파크 하니핀 제가 알고 있고 아마 하니핀의 의미 자체가 아마 독일계 후손 아마 이름일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아마 매출이 한 2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총은 한 100조? 뭐 100조 항상 뭐 그런 회사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00조 정도 되고 있고 산업재 소부장 대표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주항공, 비행기라든지 군수, 반도체 이쪽으로 꽤 유명합니다. 별거 다 하네요. 예, 돈 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 즉 저희 그 바이오 프로세스 쪽으로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예, 10여 년 됐고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프로세스가 크게 두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네. 저기 대표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전공종 있고 후공종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프로세스도 업스트림 있고 다운스트림 있습니다. 업스트림이 배양을 하는 곳, 네. 다운스트림 배양된 것을 정제하고 필터링 이런 걸 거쳐서 약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네네네. 이 다운스트림 쪽은 파크 하니핀 브랜드가 있고 사업 시간이 꽤 오래됐고요. 아하. 브랜드가 사일로그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10여 년 정도 됐고 업스트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크 하니핀도 좀 어려운 점이 원래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의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해야지 서로 간에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배양하는 것부터 배양된 걸 그렇죠. 이용하는 것까지. 예, 그렇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쪽짜리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꽤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파크 하니핀의 고위 우리가 말하는 사업 개발 담당한 임원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사 바이오 프로세스 쪽 사업이 참 좋긴 한데 우리는 끝없이 밀고 싶은데 진짜 빅홀이 있다. 빅홀이 사업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빨리 메꿔야 된다. 야, 이게 좀 메꿔줄래? 원래 사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마이크로 디지털의 바이오 리액터 사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파커 하니핀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기계 자동화 뭐 이런 쪽도 있고 그 중에 바이오 그 중에서 없었던 것을 마이크로 디지털을 잡아서 같이 채운 거고. 참고로 김경란 대표님은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출신이십니다. 거기에서 설계였던가요? 예, 설계 개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또 개발하시던 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진단 장비 먼저 하시고 이제는 바이오 프로세싱 쪽으로 바이오 리액터 쪽으로 이제 사업을 또 확장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파커 하니핀 미국 회사에 나가는 게 요거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커 하니핀의 브랜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제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현 상태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빗 레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마트에서 보는 이제 PB 상품 같은 거. 네, 그렇죠. 뭐 굳이 우리 통상 쓰는 단어가 PB 또는 ODM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저희가 다 만드는데 상표만 파크 하니핀 붙이고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도 파크 하니핀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00%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지금 당장은 파크 하니핀에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파크 하니핀이 빅 디스트리뷰터,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터 지금 당장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갈 때는 네. 오로지 파커 하니핀과 네, 정확히 말하면 노스 아메리카만 파커 하니핀을 제가 주었고 이게 물론 이제 파커 하니핀 같은 회사가 자그마한 회사의 제품 받아가지고 미국에 판매하기 위한 뭐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파커 하니핀도 그렇게 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 다음 스텝이요? 예. 다음 스텝은 아무래도 제조를 한 회사다 보니까 예. 제조하고 싶어 하고요. 직접.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파커 하니핀이 자동화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2년 전에 같이 한번 저희 제품을 뜯어서 예. 미국 현지에서 파커 하니핀과 같이 스타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큰 장비를 뜯어서요. 자기들이 40%는 바로 리플레이스가 된다. 자기들 파트로. 바로 된다. 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 자기들이 미국에서 자기들 생산 라인에서 자기 자회사든 자기 어떤 벤더가 공급하는 제품을 가지고 부품들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면은 뭐 괜찮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할 게 너무너무 많고 사실 한때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근데 너무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시장에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시장 진입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프라이빗 라벨로 시작 먼저 합시다. 만들어 와라. 예,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건 그거로 진행하고 다른 쪽도 이런 더 진일보된 파트너십은 계속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100년 넘는 전통에 다른 기계공학도 강점이 있는 회사면은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 거야. 마이크로 디지털 필요 없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 디지털의 손을 잡아야만 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게 이제 이 바이오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첫 번째가 IP라고 봅니다. 특허권. 해외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국내 일부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냥 카피 뜨고 해서 몇 개는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희 분야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라는 제품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약 산업에 의약품 생산하는 산업에 약을 만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일리걸리 불법적으로 카피된 제품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은 판매된 약이 판매가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정 중에서도 카피 뜬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해서 약을 만들면 그 약을 못 받는 겁니다. 강력하네요. 엄청 세죠. 근데 이제 이 바이오 리액터 이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세포 배양백 세포 배양 시스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모피셔도 있고 다나허 또 사토리우스 맞습니다. 이런 엄청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들이죠. 그런데 여기 특허랑은 마이크로 디지털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바이오 프로세스 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현재의 이제 국내 브랜드로 셀빅 미국 브랜드로 옵텍은 2016년 정도 돼서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다양한 모델들로 만들어봤고 출시도 해봤고 웹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17년, 18년 동안 준비한 것.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셀빅이라는 브랜드. 국내 미국 나갈 때는 옵텍이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거고 일종의 PB, ODM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거 하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은 파커 하니핀도 미국에서 궁극적으로 제조하는 걸 원한다고 했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때문에 제조 없다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관세 때문에라도 미국 현지에서 제조하는 게 맞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 마이크로 디지털의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좀 그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장비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게 해당되는 일회용 백을 공급하고 했던 그 마진이 저희 수익이고요. 매출과 수익이 될 거고 앞으로는 이제 파커 하니핀이 원하는 식으로 계약이 돼서 미국에 판매가 된다면 저희는 로열티 베이스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판매 수익으로 잡는 거고 수출해서 나중에는 미국 현지에서 파커 하니핀이 자체 제작을 한다면 로열티를 받는 걸로.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셀빅이라는 거는 이제 장비가 같이 나가고 그 뭐 온도도 맞춰주고 뭐 습도 맞춰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하면서 세포 배양백은 일회용이니까 소모품으로 계속 나가는 맞습니다. 거죠. 마치 프린터기 카트리지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닐백 하나당 로열티 얼마 계속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 한때 한참 깊은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전체 매출의 몇 % 정도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숫자는 좀 합의가 됐었습니다.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은 숫자는 합의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M&A 제안도 있었다고. 그건 뭐 파커 하니핀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회사들도 다른 데도 있고요. 이쪽 분야가 원래 바이오 프로세스 분야가 수많은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 기술이나 괜찮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제품을 사서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거금을 들여서 사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렇죠.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M&A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약간 그쪽으로 될까봐. 양쪽 다 있습니다. 가능성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도 했었죠 사실. 큰 돈 만질 수 있었는데. 사람 근데 16년 17년 했던 비즈니스 지금 기준으로 했는데 그거에 하루아침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돈에 대한 유혹도 크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청춘을 바쳐서 만든 제품들이고 빚 좀 벌려고 하는데 돈 고민 많이 했죠. 뭐 지금도 고민 안 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해서 더 큰 기업으로 키워준다면은 모르겠지만 정말 없애기 위한 인수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엄연한 또 현실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또 그렇게 해서 또 공룡이 된 거고 잠재적 경쟁자의 이제 싹을 막 잘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셨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은 향후에는 로열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파커 하니핀과도 계속해서 논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네요. 파커 하니핀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물론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미국 회사, 특히 백인 회사들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돌다리를 한 100번 정도 두드리는 회사입니다. 돌다리 두드리다가 화성새우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검증을 많이 하고 철저한 회사고 또 100번 두드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예요. 근데 100번 두드리는 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저는 그 시점을 곧 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뉴욕에서 인터팩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제약이나 의약품 생산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가장 큰 전시회 박람회인데 거기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세층 그 빅파마들 미국의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화이저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과도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컨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을 보기에는 이름 없는 작은 회사에 오케이 너희 데이터 좋은지 이해하고 기술 이해했어. 근데 누가 팔로우 해주고 누가 서포트 해줄 거야. 너 미국 회사 아니잖아. 그리고 미국에 몇 명 파견냈다 그래서 몇 명이 근무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포트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사실 그게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어질 듯 하면서 안 이어진 게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냥 한국의 작은 회사.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 캄보디아 이런 말하면 이상한데 그쪽 무시하는 건 아니고 베트남에는 작은 회사에서 뭘 가지고 왔다 할 수 있을까? 고민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똑같은 제품을 저희 부스에도 있었고 파커 하니핀의 부스에도 있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보는 눈이? 분위기 바뀌었고 속도가 좀 붙고 저희 분야에서도 바이오 프로세스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통 말하는 KOL, 키 오피니언 리더의 어떤 반응들,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들이 야 이거 좋다, 괜찮네? 쓰기 시작하고 페이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그런 회사들이 바로 빅파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저 회사가 예. 파커 하니핀 손잡고 예. 그쪽 ODM 하는 회사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래? 일단 검증이 됐나 보네. 예. 이렇게 또 접근하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상당히 괜찮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조만간에. 네. 또 이 부분 또 주주분들 설레야 하는데 이거. 조만간이라는 게 제가 그 날짜는 특정 안 했습니다. 조만간이 한 3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네. 근데 네. 아까 북미 지역은 다 파커 하니핀 통해서 나가는 네. 거고. 네. 그러면은 그 빅파마들이라고 하면 자체 제조 시설을 가진 네. 빅파마들이 쓸 수 네. 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빅파마들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파카니핀을 통해서 인다이렉트하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일단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하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생산했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있는 어떤 셀 그리고 뭐 진 테라피,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면역세포 치료제 이런 데서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고 그쪽 솔루션 쪽이 아직은 이 스탠다드나 그 모델이 된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로 하게 되면 골드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데 골드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를 찾고 있고 만들려고 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대세는 무조건 이렇게 CGT 쪽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CGT가 뭐예요? 셀 앤 진 테라피. 세포 유전자 치료제고요. 예. 이게 이제 환자 맞춤형 어떤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항체 의약품과 비교가 안 되게끔 효과가 좋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신에 이제 환자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게 수만 리터, 수십만 리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껏해야 수백 리터 정도. 대신에 엄청 많은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다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빅파마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만들어낸 건 그냥 스테인리스 들통으로 되면 되는 거고 조금씩 계속 실험을 하거나 맞춤형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은 일회용 세포 배양백 작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쪽이 훨씬 더 많은 지금 니드가 있고요. 어떤 시장 리서치하는 회사들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CGT는 연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50% 이상씩.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빅파마 한 10군데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이제 기대감 앞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죠. 그 열심히 제가 팔로우업 해주고 있고 솔루션 제공하고 있으니까 항상 제일 급하죠. 한국 사람들. 저희도 급하고 빨리 성과 내고 싶고. 근데 아시겠지만 백인들 많이 느립니다. 빅파마들 많이 느리고요. 좀 어려운 점이 모르겠어요. 그 빅파마들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나 봐요. 그래도 우리나라 주주들은 뭐 이거 어제 들었으면 오늘 도장 찍어야 이러는데 다르더라고요, 시계가. 그렇지만은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빅파마들 물론 전시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찾아옵니까? 이 사실 싱글리스 바이오리액터 일회용 세포 배양기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말하는 이런 A라는 스타일이 있고 B라는 스타일이 있고 뭐 C라는 스타일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회용 세포 배양기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2-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왜냐면은 그냥 원래 하던 회사들이 하던 것까지 그거라. 그게 답이 뻔하거든요. 제가 다르게 표현하다 보면은 가장 완벽한 도형을 그려보세요 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아마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원 아니고 원은 안 됩니다. 다른 걸 한번 그려주세요. 그럼 못 그리잖아요. 저희가 원이 아닌데 다른 걸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어려운데 더 지금 셀빅 세포 배양팩을 네모나던데. 여튼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들의 장점만을 다 가져다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엄청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저희 회사의 어떤 로고 중에 하나가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 스루 심플리피케이션입니다. 단순함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복잡하면 절대 안 된다. 엄청 단순하게 만들자. 사실 단순하게 만들려면 그것도 어렵죠. 진짜 힘들잖아요. 애플이 그거 하려고 그냥 그게 저희 회사의 기술 개발한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 독창성을 보고. 근데 인도 기업 또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어려워. 시럼.
시럼이에요? 예, 시럼. 시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 네. SII. 예. 이거 C라고 불러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럼이라 부릅니다. 세럼? 인도에서는. 그렇죠. 세럼. 화장품인 줄 알까 봐. 아무튼 인도의 SII 세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 예. 잠깐만, 어디가 먼저 맺은 거였죠? 파크하니핀이랑 인도 씨랑? 파크하니핀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택하기 시작한 지 한 4년 좀 더 된 것 같고요. 우와. 첫 미팅은 4년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 세럼은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세럼도, 아시아 쪽이 빠르네요. 예. 그리고 세럼은 이제 미국에서 다른 게 주 예. 6일 근무합니다. 월화수 금토 근무하고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근무합니다.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일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럼에서 한 10년 근무했다. 네. 그러면 국내 기업으로만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어떤 이제 진행 속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인도의 세럼이라는 회사가 여기에도 이제 셀빅 공급을 이제 시작하신 건데 네네. 세계 최대 백신 제조 업체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세럼이 1966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예.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회사가. 맞고 연 매출이 사실 거기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요? 그러니까 조 단위. 5조 5천억에서 한 6조 얼마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걔들도 CMO 기업 중에 하나인데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을 해서 WH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의 규모만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스 훨씬 크죠. CMO로 말하면 탑3, 탑4 정도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상장을 사기 때문에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 정도 된다. 그 위탁 생산 전문 기업. 예, 백신만. 백신 분야에서. 여기 공급은 여기도 작년에 시작된 건가요? 네, 예. 사실은 뭐 거의 공급 24년도에 계약이 끝나고 실제로 제품 다 만들었을 때 저희가 공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제가 제품을 다 일부 공급을 했고 추가적인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 보내는 거예요? 네, 당분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당분간은. 네. 그 초도 계약을 한 게 24년 12월. 네. 작년 말에 78만 달러 한 11억 원 규모 초도 계약이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세럼이 지금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제품별로 보게 되면 한 3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만들어서 공급, 소아마비 관련된 백신, 100일의 백신, 무슨 엄청 많은 게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이런 그 백신들이 종류가 한 30개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시밀러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잠정적인까지 합치게 되면 50개 정도의 프로덕트 라인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이 2개 생산 라인 중에 전체가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품목의 일부 생산 라인. 네. 그리고 세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 세포 비양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작년 여름 기준으로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비 기준으로? 장비가 1000개. 예, 1000개 그럼 다 경쟁사 거잖아요? 마이크로 디지털의 경쟁사. 그렇죠. 예, 그렇죠. 경쟁사 제품이죠. 예. 그러면 그 인도 세럼이라는 회사가 1000대 정도의 바이오 리액터 이 장비를 갖고 있는데 다 저기 뭐 글로벌 기업들이고 잘 쓰던 것들이고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을 텐데 왜 한국까지 와서 마이크로 디지털한테 없던 장비를 이제부터 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꼭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왜 그러냐고. 싼가요 많이?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세럼은 매출액의 20%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보다 돈 엄청 많이 버는 회사고 인도에 가보면 세럼이 백신 회사가 아니고 하나의 큰 그룹이고 모태는 백신 회사지만은 은행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입니다. 아마 큰 회사, 큰 재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 릴라이언스 그룹 이 1등 정도 한다면 거기가 한 3, 4등 되는 재벌 기업이고요. 인도 재계 3, 4위. 예, 이제 그게 모터가 된 게 이제 시럼 인스티튜트 오브 인디아고요. 왜 그럼 저희를 선택을 했느냐? 어떤 분들이 다 물어보시고 도대체 너희들이 뭐가 이뻐서 여기로 가냐? 세럼을 가서 보면은 세럼의 CEO
그러니까 원래 회사를 60년에 창립하신 분이 닥터 푸나왈라라는 분이 계시고 푸나왈라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지금 거기 아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보다는 전문 경영이 따로 있습니다. CEO가 있고 세럼의 모토가 뭐냐면은 전 인류에게 최고 품질의 백신을 차오 한 잔 내지 2잔 값으로 공급하겠다. 차오가 길거리에서 파는 인도 커피, 차 섞어진 거잖아요. 그게 예. 한 잔 마시면 그냥 머리가 띵할 정도로 엄청나게 센데 한 잔 내지 2잔 값으로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백신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세럼의 모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도가 아무리 인건비가 싸다고 한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고 생산 공정의 효율도 있어야 되고 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세럼이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럼에 가봤더니 한 2번 정도 갔다 왔고 이제 곧 또 가지만은 오래된 건물이 있고 신규 건물이 있는데 신규 건물이 있는데 캠퍼스가 판교 신도시 정도 됩니다. 예? 판교 신도시 정도. 차 타고 움직여야 돼요. 내부에서. 사옥이 있는 이제 이른바 캠퍼스라고 하는 곳이 거의 판교만 해요? 판교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안에 강도 있고 전용 도로 있고 전용 다리 강이 있어요? 오, 다 있어요. 더 웃긴 게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비행기가 있는데 경비행기가 아니고 엄청 큰 전보기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 예. 이 전보기 이거 왜 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보잉 비행기 같은 거 막. 예, 보잉 737. 와. 우리 그 제주 항공이 동남아 갈 때 타는 뭐 200인, 300인석 그거보다 더 큽니다. 자, 정확히 이건 안 물어봤는데 비행기가 있어요. 이거 비행기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회장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인데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독일하고 미국에서 자기 장비에 맞는 백들을 공수하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다 개조를 해가지고 화물기로 만들어서 걔들이 다 실어왔다. 당시 그 선박 컨테이너 이런 거 계속 밀리고 이랬을 때 비행기를 직접 띄웠는데 회장이 직접 명예 회장님이 직접 희생해서 야 내 비행기 다 개조해서 백 다 실어가지고 와 독일로 보내고 미국으로 다 보내 거기에서 고생했던 그 비행기랍니다. 그래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사장님이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용달차 이런 거 밀렸을 때 야 내 차로 지금 실어와라고 하는 것처럼 내 차 의자 다 뜯어버리고 거기 다 실어. 근데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그게 비행기예요. 예, 비행기인데. 야, 내 비행기 써. 예. 그래서 코로나 겪으면서 품목의 다변화, 공급선의 다변화 무조건 필요하다. 또 하나 얘네들이 이야기한 것이 자기 회사는 앞으로 무조건 싱글유스 바이오리액터만 간다. 일회용 세포병기로만 간다. 하는데 국내에 있는 백신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동물 세포를 이용하거나 조금 다릅니다. 셀라인 세포가 동물 세포를 이용하는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배양을 하는 거고 미생물을 상당히 거칠고 강하게 배양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희 말로.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미생물밖에 안 써. 우리는 동물 세포밖에 안 써. 거의 다 그러거든요. 세럼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이다 보니까 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장비로 야 3달 동안은 2달 동안은 동물 세포 기반의 예를 들어 노바백스 그 백신 만들어가지고 공급해. 그리고 프로젝트 3달 끝났으면 한 달 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일의 백신 만들어야 되는 미생물이야. 그렇게 하면은 장비가 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2개가 다 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살짝만 물론 있는 그대로는 안 돼. 살짝 뭐 바꿔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존의 이 일회용 바이오리액터를 써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스케일업입니다. 이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을 씨에서부터 작게 만들어서 화분가리 해가지고 큰 나무로 만들듯이 분갈이 하듯이 그걸 이제 계속 옮겨가는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이오리액터가 예를 들어서 1000리터까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0.1리터부터 1000리터까지 한 10,000배 키우는데 5개가 필요하다. 스케일별로 6개가 필요하다 하는 건데 야 기술 개발해가지고 5, 6개가 아니고 반으로 줄일 수 없어? 그러면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은 공간도 작고 장비값도 적게 들어가고 당연히 백도 적게 들어가고 소모품도 사람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오염이라든 사고 위험도 적어지고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분갈이 10번 할 거를 분갈이 한 5번만 하면 되게.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거든요. 그걸 또 맞춤형으로 다 해줘요. 예,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3사, 떨머 피셔, 다나허, 사토루 유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이렇기 때문에 걔들을 보기에는 일단 동물 세포도 되고 미생물도 되네. 둘 다 되면은 일단 오케이 반값으로 줄어들었어. 근데 또 스케일업 할 때 반밖에 안 필요하네. 결론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4분의 1이면은 할 수 있네. 뭐 안 하면 바보겠죠. 스케일업에 훨씬 더 유리하다. 예. 공급선도 다변화할 수 있고 리스크도 낮추고 또 그렇죠. 한국에 있는 회사가 적시에 대응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머피셔, 다나, 사토리우스 이런 회사들이 진짜 쟁쟁한 회사들인데 네. 또 바이오계가 되게 보수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하나 잘못 바꿨다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짜오 한 잔 내지 두 잔 값으로 전 인류에게 최고 품질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제품들이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하. 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회사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가 원가 절감할 수 있고 기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항상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디지털의 기회인 맞습니다. 거네요. 혹시 그 미국 기업도 인도 기업 어떻게 보면 그 큰 기업들이랑 거래를 처음 튼 거잖아요. 네네. 물론 예전에 팬데믹 당시에 그 네. 진단 장비는 네네. 이렇게 막 수출하고 하셨습니다만 네네. 큰 거래를 튼 거는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약간 눈물 젖은 빵이 일단 문화 차이가 너무 크고요. 예.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미국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은 백인 문화도 좀 이해하고 미국 회사의 어떤 하이어라키 관료주의가 미국에서 엄청 셉니다. 생각보다 관료주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미국 회사들이 관료주의가 없고 좀 상당히 수평적으로 어떤 조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게 되면 미국의 제조를 하는 회사들은 관료주의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근무하실 때도 거의 부장급까지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겪어보신 건데 예. 근데 이게 더 심합니다. 이런 데. 뭔가 갑을 관계로 이제 돈 벌려고 나갔을 때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직접 해외 기업과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중간 어디 통해서 나가는 네, 거죠? 중간 참.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대하냐면은 거의 상정과 노예급으로. 그거 신분사회라서? 예. 그리고 뭐 어떤 페이퍼워크 때문에 다큐멘트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바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서류. 아니, 그게 이제 그 최종 고객사에서요? 아니면 중간? 최종 고객사에서 중간에 있는 딜러들한테 저희 공급하는 회사.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지털한테 하는 게 저희는 아니라 그렇게 못하죠. 외국 기업이니까. 근데 그 중간 상한테 예. 그 중간 상은 거의 뭐 간쓸게 다 빼놓고 영업해야겠네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보고 있으면 이야기 들으면은 제가 직접은 잘 안 겪어보지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들기는 불쌍하기도 하고요. 야, 근데 왜 꼭 그 중간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네처럼 혹시 뭐 아들 딸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네. 부분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이렉트 거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를 분산하는 그런 수도 부분도 있고. 좀 있는 거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일을 좀 해야 되고 계약 관련된 것도 일단은 저희하고 중간 저희 딜러죠. 저희 딜러하고 계약서하고 딜러하고 또 엔드유저 계약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 저희가 엔드유저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게 되면은 아마 그 딜러하고 맺는 계약하고 내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근데 딜러를 거쳐야 하고. 예. 근데 딜러를 거쳤어도 여기는 거의 2년 반 만에 그렇죠. 계약이 성사된 거고. 네, 그런 거 됐죠. 예. 이것도 참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가지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최고 성능을 내야 되고 최저가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소부장 기업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는 네. 거고. 오, 재밌다. 근데 이제 네. 미국 또 인도랑 거래를 텄단 말이죠. 네. 근데 예전부터 조금 기대를 모았던 국내 CDMO 네. 기업들은 어떻게 마이크로 디지털 셀빅에 관심을 안 갖나요? 일단 저희가 이 바이오 프로세스 쪽 사업으로는 네. 크게 셀빅 및 관련된 백이 있고 예. 셀빅과 관련 없는 2D 백이라고 저희가 소모품만 또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다른 회사 쓰셔도 예. 우리 거 거기다 호스 껴갖고 쓰시면 돼요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백들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요. 소모품들이 그쪽은 이미 국내에 어떤 큰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왜 장비를 안 쓰느냐?
아, 백은 지금 국내 CDMO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일회용 백들은 몇 군데나 혹시? 큰데 작은데 다 합치면 10군데가 넘고요. 오. 예, 이제 좀 작은 규모로 시작한 데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몇 억 단위 이상 된 데 있고 이제 뭐 올해 내년 되면 10억 단위 넘어갈 때도 있고 규모가 좀 됩니다. 요거는 근데 백만. 예. 장비는 왜 안 되냐? 예. 그래서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거기 CMO 또는 CDO 회사들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위탁 생산 또 위탁 개발 업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더를 준 주문을 준 회사에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주문을 준 회사들이 물론 뭐 유럽에서도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다국제 기업들 빅파마들이고 걔네들이 지정을 한 제품은 당연히 걔들이 익숙한 제품이겠죠. 우리 약은 저 서모피셔 장비만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지정을 해주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내에서 연구소도 있고 빅파마들이 공장도 있지만은 공장이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 파일럿 스케일이고 몇백 리터짜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몇백 리터, 몇천 리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들은 야 우리 회사는 다 덜러피쉬로 다 깔았어. 야, 우리는 거기 다나의 사이티바로 다 깔았거든. 우리는 사투리에서 다 깔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정도 데이터 나오면 수율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 네. 이 스케일까지는 무조건 이걸로 해줘. 그 다음에 최대 스케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 트라이 해보다가 국내 기업에 이 정답이 국내에 있지 않고 글로벌 레퍼런스가 정답이구나. 그중에서도 미국의 빅파마가 정답이구나. 빨리 빅파마를 컨택을 해서 빅파마를 뚫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몇 년 뚫다 보니까 열심히 고생은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들 이러면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서 먹혀주는 애들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먼저 손을 잡고 누가 있을까 저희도 찾았고 걔들도 찾았고 저희 같은 회사를 그래서 상호간에 익스클루시브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커하니핀이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마이크로 디지털을 이제 이끌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는 또 레퍼런스가 하나 둘씩 쌓이면서 또 빅파마랑 직접 거래를 또 틀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맞습니다. 그 기업이 국내 기업에 CDMO 맡긴 거에도 그 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내에서 시작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제품 우리가 만들었어도 해외에서 레퍼런스 가지고 국내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빠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진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아가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 교과서, 문법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고생스럽고. 근데 당연히 알고 저희도 있죠. 이번 일정을 저희가 6월 10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남 대표님 계속 해외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날짜 조율하는 것도 오래 걸렸죠. 미국으로 인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마일리지가 제가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제일 높은 등급 마일리지입니다. 그러면 좀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그 외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분야에서도 소부장 기업 많이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 하고 마이크로 디지털도 거기 이름이 들어간 적 있잖아요. 어떻게 그 소부장 지원 좀 체감하시는 게 좀 있나요?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반도체 이 전번 정권 때 반도체 관련된 뭐 일본에 무슨 어떤 약을 주네 안 주네 그래가지고 한참 골치 아팠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은 소부장 기업을 키워야 된다, 자립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사실은 그 반도체뿐만 아니고 바이오 쪽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불똥이 튀어왔었고 그래서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특히 산업부가 위주가 돼가지고 저희 같은 공급업체하고 수요기업과 매칭도 많이 시켜줬고 그 자료도 많이 만들었어요.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고 관련 있는 R&D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고 의무량으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없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혹시 좀 필요한 거 혹은 개선됐으면 하는 점? 어떻게 있을까요? 뭐 정부 관계자들은 뭐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3사가 국내에 지금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유통이 아니고 생산도 해보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빅파마들이요? 그래서 회사들이 국내에 자리를 잡을 때 받는 혜택 그것을 주기 전에 국내 소부장 업체에 대한 피해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제가 좀 희망사항이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희망사항이 있다면은 바이오 소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산업의 소부장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최소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는 우선권을 주어서 우선 공급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외산 제품 꼭 써야 되느냐. 물론 성능이나 품질이 이슈가 있다면은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동의를 하다면은 당연히 국내 제품 먼저 써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만간에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저희 회사가 국내 대표 소부장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 뭐 되는 게 하나 조만간 뭐가 나올 겁니다. 국가대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대표를? 어떤 거지? 올림픽 나가세요? 아니요. 올림픽 아니고 역도 대표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한번 좋은 소식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자꾸 말씀하시면 주주분들이 또 설레요. 막 단톡방에 쓴단 선정은 말이에요. 됐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요? 그런 거 있으니까요.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뭐 빅파마들도 그렇고 국내 뭐 생산 시설 투자 고려하고 있다. 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뭐 법인세라든지 뭐 여기 지원이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 걸 갖다 먼저 써라라고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해외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그걸 유치하시는 이제 분들은 외자 유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외자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에는 오히려 말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한 게 아니고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먼저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안이 그 다음에 거기 해외 기업도 해외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바이오 소부장도 어떻게 보면 그 근간이 되는 거니까 생태계. 줄기가 되는 거니까요. 혹시 미국, 인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진출을 고려하거나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시장은 또 일단 유럽은 저희가 미국 회사, 미국 파트너하고도 잠정적으로는 이제 유럽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본도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구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도요? 네. 이거 글로벌 영업은 다 어떻게 하세요? 인력이 지금 100명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래도 화상으로 하는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세포 배양 백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말고 그 진단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지금 캐파는 다 괜찮나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펀딩을 크게 받았어요. 150억 정도. 받은 게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 저희가 받았고요. 원래 작년 4분기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뤘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결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본사가 판교에 있고 본사는 영업 조직과 R&D 그리고 어떤 경영 지원 팀이 있는데 그 본사와 저희가 경기도 성남 상대원동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통합이 끝날 거고요. 통합된 게 핵심이 되는 게 생산 캐파를 확충한다. 첫 번째. 클린룸도 키운다. 그리고 생산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들을 확충한다. 그리고 생산 인력들을 조금 더 많이 고용을 해서 훈련된 그리고 능수관 생산 인력으로 키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 통합 작업을. 네.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죠. 한 곳으로? 한 곳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게 어디 혹시? 성남 상대원동. 그쪽으로. 산업단지로 보통 많이 부르는 곳입니다. 산업단지로. 혹시 그 작년 9월에 150억 투자 받으셨고 이후에 혹시 뭐 자금 조달이 더 필요하시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항상 받거든요. 근데 정확히 답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풍부한 게 좋은가? 아니면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만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 자금이 많다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자금의 수요가 먼저인가? 자금이 먼저 있으면 수요를 생각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는 당분간 이제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늘려도 파셜리 그냥 조금씩 생산 설비 중에서 자동화되는 게 조금 더 필요해. 몇 억어치 더 구입하자. 이 정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 갖췄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인도의 소모품을 생산하는 것, 네. 인도 현지에서 그 한 건하고 저희가 사업 분야가 바이오 프로세스, 세포비양기 관련된 네. 거 말고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도 있는데 진단 시스템, 진단 또는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된 거, 예, 그쪽이 지금 미국 북미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사실은 자금 수요가 없진 않죠.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면 이 회사 곧 있으면 또 이 뭐 하겠네. 뭐 증자한다 뭐 네,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그건 있었고 작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타이밍이 중요하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러한 자금을 해결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물론 제 원칙이 있습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통상 말로는 유증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자금을 유치한다. 그런 원칙은 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회사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제 원칙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 도약대라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게 또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오랜만에 모셔서 진짜 그 거의 한 3년 10개월 전하고 확실히 좀 다른 걸 많이 여쭤보게 됐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앞으로 막연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많이 여쭤봤었는데 이제는 구체화된 것을 바탕으로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분들 혹은 또 주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저희 회사가 특성이 네. 제가 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그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많아지고 매출도 커지고 이익도 커지게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저희 한 사업 분야가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 프로세스 두 개가 다 있는데 두 분야 다 국내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마켓 쉐어의 2~3%밖에 안 되거든요. 제일 큰 시장은 당연히 북미고 두 번째 유럽이고 뭐 이렇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해외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기틀을 마련해 놨고요. 네. 이제 숫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다만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가 세층 프로젝트들이 이제 숏텀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간에 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4년 이상 걸렸고 인도 2년 반 걸렸고 그렇게 하듯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렇죠.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숫자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잠시 회사가 살짝 한 분기 정도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인내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추세선이 회사 성장 추세선이 상당히 가파르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게 되면 절대 실망하지 않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시간과 금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시간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아까 그 또 미국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인도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또 다르듯이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또 감안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오랜만에 모셔서 참 회사가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도 감사합니다. 들고 그래서 또 보기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모실 때는 이제 더 커진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또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김경남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